또한 더불어서요.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교황께서 그러세요. 자꾸 인간의 삶의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특히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갔던 산업계가 또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기후위기가 심각하니까 방사능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핵발전소를 계속 이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지금은요. 원자력 발전소는요, 핵발전소는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굉장히 조금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쪽 주장들이요. 그런데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원료인 우라늄을 채굴하고 이 공장을 짓고 뭐 하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요. 탄소는 배출하지 않지만 엄청 뜨거워진 보일러를, 그러니까 발전소를 식히기 위해서 들어가는 냉각수, 한번 뜨거워진 기계를 식히고 나오기 때문에요. 그 물조차도 더워져서 나옵니다. 이 더워진 물, 온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온배수 때문에 주변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10년 전에 후쿠시마에서 벌어졌던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 때문에 바로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됐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화살표 있는 데가 후쿠시마입니다. 여기가 후쿠시마 현이고요. 여기 폭 들어간 데가 바로 도쿄만이고 요쯤이 도쿄예요. 해양수산청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담수 민물고기를 잡아서 방사능 검사를 했더니 방사능이 나온 지역들을 표시한 거예요. 어느 정도 방사능이 오염됐는지. 농도 차이는 있지만 여기 실제로는 도쿄 지역도 굉장히 방사능이 오염이 많이 된 이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이 오염된 것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큐슈와 오키나와 지역을 일본 남부 일부 지역을 제한 모든 지역이 북해도까지요. 홋카이도까지 다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온 이런 방사능 오염 지도가 있을 정도로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 사회에 끼친 폐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몸이 방사능에 오염되면 피폭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갑상선암입니다. 그래서 2011년 당시에 후쿠시마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11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좀 암 검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8,000명의 아이들 중에 13,000명이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중에 2018년 기준으로 194명이 암 환자로 발견이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얼마 전에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일본은 2023년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데 이 뒤에 푸른 색깔의 이 탱크가 바로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탱크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안에서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방사능 오염물질 플루토늄이요. 이제 아직 식지 않아 가지고요.
계속 물을 붓고 있고, 그러면 그 오염물의 방사능 물질에 닿은 물은 오염물질이 돼 버립니다. 따로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둬뒀던 건데, 담아뒀던 건데, 이걸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렵다 해서 바다에 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전 세계 해양이 지금 125만 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10년 뒤면 또 그만큼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바다를 오염시키게 될 거라고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타테마리라고 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발전소 근처의 마을이에요. 이게 요 철조망이 보이시죠? 망. 여기가 요 안은 후쿠시마 발전소로부터 20km 이내이기 때문에 피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부터는 20km 바깥이니까 피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와 여기가 여기에 있는 방사능이 여기에는 없을까요? 그냥 수치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보상하겠다. 너무나 보상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이건 프레콤백인데요. 방사능 오염물질들을 청소하고 나서 담아놓은 자료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처리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2011년에 방송에서 세슘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감기가 30년인 독성 물질인데요.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 방광기는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일 뿐이지 독성이 없어지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 다 없어지려면 방광기가 10번 이상 반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300년은 최소한 300년은 지나야 깨끗해진다는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플루토늄이 뭐냐면요. 우라늄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핵융합을 이뤄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온 재가 플루토늄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남는 쓰레기, 고준위 핵폐기물이 플루토늄인데 반감기가 24,000년이에요. 그래서 이 플루토늄에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1분 이내에 즉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 플루토늄을 우리나라만 해도 연간 750에서 800톤 정도 되는 양을 매년 그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어디다 관리를 할 데가 없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체르노빌 피폭자들. 1986년에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역이긴 한데 옛 소련 지역에 있었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을 하게 돼요. 그때 방사능에 피폭된 아이들 혹은 이런 아이들이나요? 혹은 엄마나 아빠가 피폭된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살아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요.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방사능에 피폭되는 순간 염색체가 이게 변이를 일으킵니다. 돌연변이가 된다는 소리예요. 인간과 염색체가 다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인간이면서도 인간과 다른 염색체를. 그래서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돌연변이들이 굉장한 능력을 갖고 세상도 구하고 악인도 물리치고 영웅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고통 속에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돈을 가장 최우선 잣대로 삼아서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와 현재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책임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회치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후기 산업사회 시대의 인류, 우리죠. 우리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세대로 기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21세기 초의 인류, 지금 현재를 살려고 하는 우리도 똑같은 20세기를도 살고 21세기도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인데요. 우리는 자기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고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세대이긴 하지만은요, 문제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주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그런 가르치심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기후위기 문제도 그렇고 핵발전소, 방사능 문제도 그렇고요. 다 에너지 문제입니다. 생활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단열을 잘 하고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할 때도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은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이런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당장도 한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에너지를. 그리고 또한 동시에요, 에너지를 우리가 좀 아끼는, 절약하는 태도를 가지면 뭐 플러그를 뽑고 멀티탭을 쓰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소비를 줄이고 하는 이런 식의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되면 한 20%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식에서도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면 거진 50% 이상 되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거의 50분이 돼가지고 잠깐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좀 쉴까 싶은데요.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지구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2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너무나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버리는 이런 삶의 태도,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마치 하나님처럼 못하는 것이 없이 사는 이런 삶을 지향했었던 우리의 삶의 방식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꿀지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